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칼럼의 김동석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앙겔리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이 5개국 정상이 28일 전화로 회의를 해서 공동으로 러시아 제재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쪽으로는 제재 담당 부차관보를 직접 파견했습니다. 국무부의 피르 헤럴 부차관보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국제사회가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별로 그러한 성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국제사회 움직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국제사회가 옛날에 있던 동서냉전의 상황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바로 그런 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국, 소련이 같은 편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전선이 만들어진다,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건요,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의 틈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강력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최강이니 중국은 러시아를 제편 만들기에 적극적이죠. 이러한 형국의 구의 나라들은 제게 편한 자리가 어딘지를 각각 찾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일본이야 미국의 수하에서 별 선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장기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요, 러시아 프로젝트에 집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에 발목이 잡혀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특징은 원칙을 쉽게 바꾸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국내의 이슈에 잘 모르겠지만요, 외교정책에선 지금까지 그것이 후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도쿄 도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도쿄 도지사를 만난 박 대통령은 평상시 하는 그 흔한 립서비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려면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일본군 강제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일본의 태도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건전한 한일 관계 어렵다, 그런 강력한 뜻을 전달된 거죠. 시청자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말로 좋아져야 합니다. 지금 세계 정세의 동향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요, 아주 냉혹하고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작 일본보다 미국이 더 적극적입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미국의 강력한 권고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한국은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그냥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것은요, 양국 관계가 아주 좋을 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는 미국이 나서야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주동포가 지금 미국을 움직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인들만 나서서 하면 그것은 미국이 나선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의 일본 문제 가능하면 한인들은 뒤에서 주로 비한인들이 나서도록 국리하면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내일이요, 7월 30일은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이 미 연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 미주동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 꼭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전국의 한인들이 워싱턴에 모여서 그야말로 풀뿌리의 목소리로 일본이 위안부 결의안을 이행하도록 미국 연방의원들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일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